저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힘든 사람이에요. 이런 제가 낯선 나라인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을까요? 한국은 제 예상과 다른 나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단입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접어든 미국인으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하지만 사실 내면적으로는 꽤 복잡합니다. 어려서부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어려웠고 친구를 사귀는 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학교 시절부터 친구들과 깊은 유대감을 쌓기보다는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고 그 결과 사회에서 부적응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기술적으로는 인정받고 있었지만 인간관계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제 삶은 반복되는 일상의 연속이었습니다. 출근해서 컴퓨터 앞에 앉아 코드를 작성하고 다시 퇴근해 집에 돌아와 텔레비전을 보는 일상. 대인관계는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이 반복되는 일상이 지긋지긋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삶에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갑작스러운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2달간 출장을 가라는 것이었죠.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당혹스러웠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K-팝과 한국 드라마는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인기가 있었지만 저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저 그곳에 가서 업무만 끝내고 빨리 돌아오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어떠한 기대감도 없었죠. 사실 다른 나라에서 적응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그러나 결국 저는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날 모든 것이 낯설고 이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마주한 한국어 간판과 익숙하지 않은 거리 풍경은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내가 여기에 왜 왔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만의 공간에서 일하고 살아가던 제 삶과는 너무나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었죠. 저를 맞이한 사람은 김영석이라는 한국인 가이드였습니다. 그는 3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고 첫인상은 굉장히 단정하고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순간부터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한국에 대해 여러 가지를 알려주려 노력했지만 저는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빨리 호텔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에단 씨,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혹시 가보고 싶은 곳이나 하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형석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일이 끝나면 바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저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형석은 조금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친절한 태도에 오히려 저는 조금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교류가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며칠 뒤 회사 일정을 소화하던 중 점심시간에 형석과 단둘이 식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날 그는 저를 한 한국 전통 음식점으로 데려갔습니다. 식당 안은 한국인들로 가득했고 저는 여전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불고기입니다. 한국에서는 고기를 얇게 썰어 양념에 재워서 구워 먹는 게 보편적이에요. 한번 드셔보세요. 형석이 설명하며 불고기를 제 접시에 덜어주었습니다. 저는 살짝 불안한 마음으로 그 고기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입안을 가득 채운 고소한 맛과 달콤한 소스가 예상 외로 맛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조금 놀랐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음식에서 이렇게 깊은 맛을 느낄 줄이야. 그 후로 형석과의 대화는 점점 길어졌습니다. 그는 한국의 문화와 음식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고, 저는 조금씩 한국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낯선 환경 속에서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과연 이곳에서 무사히 2달을 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김영석과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거리감이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따뜻한 성격과 진심 어린 태도에 저도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 문화에 대한 그의 설명과 경험들은
저를 점점 더 깊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예단 씨, 한국에서 꼭 경험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의 전통 음식이에요. 특히 김치와 같은 발효 음식은 한국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음식이죠. 김치? 솔직히 말해서 저는 처음에 김치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저 매운 채소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가끔 한국 식당에 가본 적은 있었지만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형석이 김치의 역사와 그것이 한국인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해 주기 시작하면서 저는 그 음식에 대해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김치에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역사가 담겨 있어요. 단순한 채소를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유산균이 만들어지고 이 유산균은 우리의 장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한국 사람들은 김치를 매일 먹으며 건강을 유지해왔죠. 처음엔 그저 듣고만 있었지만 어느 날 형석이 김치와 함께 한국 전통 음식을 집에서 준비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김치가 그렇게 특별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날 저녁 형석이 준비한 밥상 앞에서 저는 그동안의 편견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와, 이게 정말 김치인가요? 이렇게 다양한 맛이 나는 건 처음이에요. 김치의 매운맛 뒤에는 상쾌한 신맛이 있었고 동시에 발효된 깊은 풍미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온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들 모든 것이 마치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흔히 한 가지 요리만 집중해서 먹는 문화가 있지만 한국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한 끼에 함께 먹는다는 점이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에단 씨, 한국에서는 한상 차림이 중요해요. 한 가지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음식을 함께 먹으며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밥을 나누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또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형석의 말대로 식사는 그저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음식을 나누는 것이 곧 마음을 나누는 것이었죠. 그 순간 저는 왜 형석이 항상 밥 먹었어요? 라고 물었던 것인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그저 식사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하루를 묻고 서로의 안부를 챙기는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한국의 다른 문화에도 점점 매료되었습니다. 형석은 저를 서울의 한옥마을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전통 가옥의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면 한옥의 고즈넉한 아름다움이 제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국의 한옥은 단순한 집이 아니에요.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철학이 담겨 있죠. 창문을 열면 바람이 집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집의 구조가 사계절에 맞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이지만 그 안에는 깊이 있는 철학과 삶의 방식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작은 공간에서도 자연과의 균형을 중시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한국의 삶의 철학이 단지 전통 가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전반에 퍼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식사 중에도, 대화 중에도, 그리고 일상 속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서로를 배려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는 그저 첨단 기술만을 자랑하는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이곳에서 직접 겪은 한국은 그 이상의 나라였습니다. 저는 어느새 한국이라는 나라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이질적이었던 모든 것이 이제는 신비롭고 매력적으로 다가왔죠. 하지만 여전히 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갈등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진정으로 적응할 수 있을까? 한국 사람들과 진정으로 어울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계속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형석과 함께한 시간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이제야 조금씩 즐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생활이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느 순간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프로젝트는 문제없이 진행되는 것 같았으나 갑작스러운 기술적인 오류가 발생했고 모든 것이 한순간에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밤낮으로 컴퓨터 앞에서 고민하며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지만 실마리는 잡히지 않았고 마음은 점점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건 진짜 미쳤어.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나는 혼잣말을 하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점점 나 자신이 무능력하게 느껴졌고 모든 책임이 나에게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국에서의 생활이라면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잠시 떠날 방법이라도 있었겠지만 낯선 한국 땅에서는 도망칠 곳조차 없었습니다. 더구나 회사에서의 기대도 크고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기에 그 압박감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 형식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지한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애단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심각해 보이네. 나는 주저하지 않고 모든 상황을 털어놨습니다. 형식, 내가 다 망쳤어. 이번 프로젝트는 내 능력 밖이었어. 이대로면 난 회사에서 쫓겨날지도 몰라. 형식은 한동안 내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예단, 내가 혼자 모든 걸 짊어지려고 하지 마. 여기 한국에서는 함께 해결하는 법을 배우는 게 중요해. 지금 우리가 내 옆에 있잖아. 그의 말은 나에게 약간의 위안을 주었지만 여전히 나는 불안했습니다. 형식,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이 문제는 너무 복잡하고 내가 실수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형식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난 기술적인 부분은 모르지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어. 혼자서 감당할 필요 없어. 함께 해결하자. 나는 그의 강한 확신에 이끌려 다시 한번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테이블에 앉아 문제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식은 비록 기술적인 지식이 부족했지만 내가 놓쳤던 부분을 꼼꼼히 짚어주었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나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봐, 이 부분이 잘못된 것 같지 않아? 형식이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가 지적한 부분을 보고 다시 한번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의 눈썰미 덕분에 나는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고 우리는 서서히 해결책을 찾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쌓인 긴장감이 한순간에 풀리며 안도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만약 형식이 없었다면 나는 이 상황을 절대 헤쳐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형식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나는 아마도 끝이었을 거야. 나는 진심으로 그의 도움에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형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예단 내가 해낸 거야. 나는 그냥 옆에서 도와준 것뿐이야. 한국에서는 이렇게 서로 돕는 게 자연스러운 거야.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질 필요 없어. 그 순간 나는 형식이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진정한 친구이자 내 인생의 중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보여준 강인함과 배려심은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고 했겠지만 한국에서는 형식처럼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형식은 그저 도움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제 해결에 있어 나보다 더 차분했고 내가 혼란스러울 때에도 냉철하게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의 한국 남자로서의 강인한 모습과 배려심은 내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따뜻한 감정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예단, 한국에서 오래 머물다 보면 알게 될 거야. 우리는 서로를 돕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 너도 한국에서 조금 더 머물면 그걸 자연스럽게 느끼게 될 거야. 형식의 그 말은 나에게 더 큰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한국에서 내가 경험한 것은 단순한 일상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었습니다. 형식과의 이 경험을 통해 나는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에 대해 더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곳에서 지낸 2달 동안 저는 그 누구보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했지만 이제는 한국이 저에게 또 다른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형식과 함께한 시간은 제 인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형식, 오늘이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군요. 이젠 떠나기 아쉬운 마음뿐입니다. 형식은 저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단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우셨다니 기쁩니다. 마지막 날이니까 특별한 곳에 가보는 게 어떨까요?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형식은 저를 한옥마을로 데려갔습니다. 한옥은 한국의 전통 건축 양식을 그대로 간직한 곳으로 그 안에는 한국인의 오랜 지혜와 삶의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와집이 줄지어 있는 그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작은 돌길을 걸으며 형식은 한국의 전통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일단 한국의 한옥은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시해요. 모든 구조가 자연과 함께 숨쉬도록 설계되어 있죠. 바람이 자연스럽게 집 안을 순환하게 하고 계절에 따라 생활하기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는 한옥을 바라보며 한국인의 생활 속에 깃든 조화로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작은 공간 속에서도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단순한 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나라가 아니라 깊은 철학을 바탕으로 한 문화를 가진 나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형식 정말 대단하네요. 한국은 단지 기술 발전만이 아니라 삶의 철학까지 깊이 녹아있는 나라군요. 전통적인 삶의 방식에서 이렇게 배울 게 많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형식은 저를 한국의 전통 찻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대추차를 처음으로 맛보았습니다. 대추차는 달콤하면서도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깊은 맛이었고 마치 한국에서 겪었던 따뜻한 환대처럼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대추차는 한국인들이 오랫동안 사랑해온 차입니다. 특히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죠. 이런 전통차는 한국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형식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형식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차 한 잔 속에도 한국의 역사와 삶이 녹아있음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은 단순한 경험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문화가 사람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형식 한국에서의 생활은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불편했지만 이제는 이곳의 따뜻한 정과 조화로운 삶이 저를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당신을 통해 한국 남자의 강인함과 배려심을 배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처럼 친절하고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나요? 형식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단 한국에서는 서로 돕고 배려하는 것이 삶의 일부입니다. 우리에겐 자연스럽죠. 당신이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언제든 다시 한국에 오시면 우리는 당신을 환영할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의 진가를 깨달았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단순히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형식은 그저 저를 돕는 동료가 아니라 제 인생의 중요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저에게 다시 세상을 살아가는 새로운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더 이상 사회 부적응자가 아닌 사람들과 소통하고 배려하며 함께하는 법을 배운 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도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들이 제 삶의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